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버리면 그냥 가격대는 분수쇼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용트림을 하듯이 아주 극강의 상승 궤적으로 여의주를 물고 비상하는 분위기 지속이 될 것 같네요. 게다가 아주 강력한 변수가 터졌죠. 어제 중동에서 확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당연히 유가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100달러 고지를 넘는 건 고지전이 아니라 그냥 깃발 꽂으면 자연스레 점령이 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8일까지 저공 비행하다가 19일 장중가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88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냥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야매로 기름값 올리기 위한 의도된 분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석유 펑펑 쏟아지는 곳에서 얼마든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 그냥 한 방울도 기름이 솟아나지 않는 곳들은 그냥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데, 이게 냉엄한 유가 시장의 현실이죠. 하루 전만 해도 중동전은 뭐 전면전 양상으로 가지 않을 거란, 항상 시장은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때가 많죠. 그래야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알량한 손바닥 하나로 상승, 반등, 거래량 증가라는 삼박자를 그냥 높은 음, 낮은 음자리표 그려가면서 그렇게 수요들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Don't look up. 뭐 영화 제목이야. 그냥 그렇게 뻔히 보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그런 수요를 유인해서 그걸 똘똘 뭉쳐서 시장의 원리인 것처럼 만들어가는데, 바로 놀이공원식 궤적을 인위적으로 그리는 시장 만들기. 이게 뻔히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이 눈에 보이는데도 세상의 모든 착한 말들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선물 꾸러미 아래에 내려놓는 것도, 이건 뭐 파티다, 본격적인 꾸러미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내리에 각인시켜 놓는 것도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일종의 부양을 위한 덫이었는데 대부분 이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한국은 1100조의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80% 자산 가치가 금융시장에 투하되기보단 부동산에 묻어두는 결과를 초래. 이게 그냥 다 빚을 털어낸 디레버리징 자산이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고 있는 레버리징 자산이었다는 게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재현된 아이콘, 바로 부동산 PF문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 이렇게 급작스러운 대외 변수, 유가의 출렁거림이 만들어 놓을 위기는 아마 거의 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등등등 주말을 지나면 다시 출렁거리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동 분쟁은 거의 뭐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이 휘청거릴 때까지 주먹 다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가오가 제대로 섰느냐 안 섰느냐,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줬느냐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어서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원래 분쟁이라는 게 부부싸움에서 시작된 칼로 물베기, 이런 양상이 짙어서 어느 단락에서 영국의 일막 일장처럼 딱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전자산의 아이콘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든벨을 울려대고 있는데, 뉴욕 상품거래소 온스당 2,433달러에 이르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5주 연속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선 1g당 108,580원 수준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건 앞으로 자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겠다는 불안 심리가 위험 회피 신호를 보내는 거죠. 뚜뚜뚜뚜뚜 모르스 부호처럼 보이지 않는 회피 신호를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당연히 가장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그냥 나락을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고 5만 달러까지 날개를 꺾었다가 다시 겨우겨우 채비를 해서 6만 달러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2,000달러대를 찍고 나서야 겨우 뭐 3,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달러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알트코인 선호 현상이 뚜렷한데 일단 소형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자산 시장의 대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TF 현물 승인이 나면서 상당 부분 금융자산의 구조를 완전히 환골탈퇴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 문제는 리스크, 하락세로 가고 있다는 것. 미국은 올해 절대로 기준금리 안 할 겁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하방 압력이 가상화폐 시장 기저에 깔리게 될 거고 중동 사태 같은 급변하는 상황이 터지면 제일 먼저 급격하게 움츠러드는 곳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장 큰 변동성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명암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구조적인 뼈대를 갈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상당히 분전하는 모습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유가가 손절각, 그러니까 유연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견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냥 수요 멱살 잡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인플레 지표를 상당 부분 얼어붙게 만들 겁니다. 도대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겨울날 얼음공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결국 미 연준도 백기를 들고 2024년도 연말 연시에나 2025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기사로 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는 금리가 다시 온 세상 금융 분위기를 다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 가능성 커서 더욱 팍팍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네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도 주택시장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온화해 보였던 주담대 금리가 다시 스프링을 단 채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정신없이 뛰기 시작을 한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뿐만 아니라 솟구치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경색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건데 4개월 만에 주담대 금리가 7%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대출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이 되는 것도 당연히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투명이라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시중 금리 모양새가 각이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딱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던 예상도가 그냥 완전히 박박 찢어서 폐기 수준에 들어갈 정도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담대 금리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국 부동산 분위기와 거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엄청난 동조화 캐릭터를 가진 한국 부동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변동금리는 상단 6%대를 치고 올라간 지 롱타임하고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미국 주담대가 7%라는 것도 놀랍지 않을 것. 이미 그렇게 변동금리 주담대 상단이 웜업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결국 한국 주담대도 작년 초에 8%까지 오르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것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10%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금리 위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느낌적 느낌. 아니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미국이 선제적 지표를 보여주는 건데 한국이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올려서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코픽스 내려간다고 다시 변동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그냥 개울물 쫄쫄쫄 흐르는 소리입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태평양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걸 망각한 소리죠. 바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한국 국채도 동반해서 널뛰기를 손잡고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강강수월래 같은 민속놀이 없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지 한국 국채는 그냥 미국 국채라고 말해도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은행채는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더욱 키높이 맞추려는 굽으로 갈아치워야 하고 은행채 올라가는 걸 바라볼 수만 없는 주담대 금리는 급격하게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매물은 속절없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매물량 매월 4천 건 이상 증가 추세에 있는데 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가 매물 증가량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500건 정도 늘어났다고 했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래 회전율을 뒷받침할 만큼 제대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화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거래 회복세보다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지. 눈이 내리면 빗자루로 쓸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건 쓸어서 담는 속도보다 한방눈이 돼서 쏟아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러면 그냥 허리 나가는 거죠. 쓸어도 눈덩이는 차곡차곡 뽀드득 소리를 낼 만큼 쌓여가는데 이거 딱 지금 부동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밤새도록 쌓이게 되면 결국 눈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매물이 쌓이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가격이 폭삭 무너지게 되는 임계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성질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수준의 온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집값 변화에
대분기점. 그렇게 한없이 따뜻한 말로 쓰다듬어주고 있는 집값에 대한 현실은 결국 그렇게 쓰다듬는 손을 물어버릴 수도 있는 배신을 땡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기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죠. 아니, 시장은 조금씩 오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들 너무나 소수고 전체적인 호가 방어세가 버티고 있을 뿐인 시장을 보고 여러분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은 연쇄적인 고리를 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뚝방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한 곳이라 할 수 있죠. 정말 뭐 버티는 것도 징글벨 캐롤이 울려 퍼질 만큼 한계에 다다른 모습인데 일단 현장에서 금매가 완전히 기존 시세를 꺾고 나가는 가격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장단지들이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둔촌주공이 신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전용 면적 9제곱이 22억에 거래가 됐다고. 직전 최고가보다 2,800만 원 올랐다고 난리죠. 꼴랑 뭐 2천만 원 오른 거 치고 뭐 최고가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134제곱 역시도 기존 최고가 29억에서 29억 5천으로 올랐는데 5천만 원 상승 추세?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거래가 되는 물량들은 죄다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유예가 됐죠. 이로 인해서 분양권 거래는 거의 전무한 상태. 그러니까 조합은 입주권만 간간히 팔려나간 상황인데 올해 21건의 거래만 체결이 됐는데 죄다 입주권이었습니다.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은 팔고 나가면 그만. 기존 조합원 딱지가 조합원에게는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나머지 대출을 물고 들어온 분양권들 이건 뭐 실거주 의무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 11월 입주 시에 그대로 분양권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 아주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털어넣어야 하는 수요가 4,000세대 이상일 건데 분양권 거래가 올 한 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도 누가 이걸 뭐 일단 팔려는 엄두가 나지 않지. 아직 실거주 의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로 물려는 사람도 없을 거고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 입주권 거래만 보고 둔촌주공이 잠시 엘리트를 능가할 거라는 판단은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하반기 둔촌주공은 상반기 입주권 몇몇 거래가 얼마나 신규루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서울 대장단지의 운명도 지금 에워싸는 집값 상황의 먹구름이 금융시장 쪽에 엄청난 변동성 그것도 해외 변수가 가장 크게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와 동조되는 국내 변수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게 되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건 단지 물가를 자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서울 대장단지들이 흔들거리는 모습도 의외로 일찍 찾아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